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나왔지만 아마 재판부의 질문에 있어서는 본인이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순 호의로 난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법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불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 싸움으로 간다면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서희건설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건 자수서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직접 전달한 정황이 이미 있는 데다가 이미 그 실물까지도 다 확보가 됐고 압수수색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 있어서는 김건희 씨가 설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입증이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데 지금 통일교하고 어쨌든 이 샤넬백 등등을 목걸이 등등을 주고받은 것은 진술과 정황만 있지 아직은 물증이 뚜렷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건진이라는 사람도 이걸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 기본적인 거 물어보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뭐 당연히 이제 무직이 되는 건데 국민 참여 재판을 할 거냐도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불리해서일까요? 그래서 뭐 여러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 특히 형량이 확정될 때 더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했겠죠. 당연히 또 변호인단과 여러 의견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의 재판 과정이 지금은 일부만 공개됐지만 참여재판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론과 관련해서도 참여인단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관에게 그냥 그 법과 법리 논쟁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40분 만에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 많이 쓰기도 했었고 부인해왔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다 보니까 특검 측에 대해서 약간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주 이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은 사실은 대부분 진실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받았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나왔지만 아마 재판부의 질문에 있어서는 본인이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순 호의로 난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법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불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 싸움으로 간다면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특히 이게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는 뇌물죄냐 아니면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재판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변호인들은 그렇게 전략을 짤 것이고요.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인사라든지 아니면 국정에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금품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사실은 특검이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어떤 물증이 남아있지 않고 보통 증언이나 정황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방어하겠다. 이렇게 아마 앞으로 전략을 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방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특검 입장에서 한번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
이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뭐 6종 세트, 7종 세트 뭐 이런 거 받았다는 것을 사실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부인했었죠. 네, 공여자도 사실 죄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건희 씨도 구속되어 있고 특검의 수사가 다른 공범들이라든지 공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조금 더 목을 조여오게 되면은 사실 그들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김건희 씨로서는 모든 걸 부인하는 것이 일단은 재판을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 뭐 지금도 법적으로 뭐 왈가왈부되는 것이 가방 실물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 서희건설로 받은 같은 경우는 준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고 준 사람이 실물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증거가 있는데 이 이제 건진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로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샤넬 백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또 다시 또 샤넬 매장 가서 뭐 다른 가방 3개와 신발로 바꿨다는 정황 증거 영수증까지 있지만 결국에 그게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사실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 과정에서는 특검이 조금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허점을 파고들고 김건희 씨로서는 봐준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 지금도 한학자 총재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주변인들이 이제 서서히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결국 이제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일 예.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본인한테 유리한 지금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첫 재판의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통일교 쪽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았다는 건 중간에 그 윤영호 전 그 통일교 세계 그 본부장이라는 분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이제 진술이고 정황인데. 근데 이제 건지는 그걸 부인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 가방 실물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대목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특검 수사의 허점을 공략하겠다. 근데 이런 전략의 일단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서희건설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건 예. 자수서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직접 전달한 정황이 이미 있는 데다가 이미 그 실물까지도 다 실물도 확보가 있죠. 됐고 압수수색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 있어서는 김건희 씨가 설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입증이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데 지금 통일교하고 어쨌든 이 샤넬백 등등을 목걸이 등등을 주고받은 것은 진술과 정황만 있지 아직은 물증이 뚜렷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건진이라는 사람도 이걸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3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 조작,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오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두 부인을 했고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소봉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재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좀 하나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일반 접견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접견을 하는데 일반 접견 횟수가 늘어났다고. 이거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게 일반 접견은 그야말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접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듯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 구치소의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경쟁률이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앞에 유리 판넬이 가려져 있고 뭐 구치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10분, 어떤 데는 15분 정도 일반인들과 접견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보도에서 상당히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뭐냐면 접견의 횟수는 당연히 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초에는 구치소에 갇혔을 때보다 이 지인들이 이 접견하는 방식을 숙지를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숙지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횟수는 늘어날 수가 있지만 예. 문제는 책을 넣어줬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음식을 넣어줬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치소에서 음식을 넣어줬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음식이나 책을 넣어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회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만약에 음식이 들어갔다면 특혜인 거거든요. 예. 그건 좀 보도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음식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다만 구치소에서 파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매해서
그걸 안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이제 음식을 넣어줬다고 표현을 한 걸 거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책이 바깥에서 책을 이제 보내주거나 혹은 책을 거기 가서 이제 영치품으로 예. 신청해서 전달해주면 사전에 검열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때문에 외부 음식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되는 경우는 없고 구치소에서 정해진 품목들을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뭐뭐뭐를 신청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예. 그 신청품이 이제 안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게 음식을 넣어줬다는 아마 표현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접견이 늘었다는 게 그렇게 뭐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안 되고 하루에 한 번밖에 또 일반 접견이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사건 관련자나 이런 사람들이 접견을 하지 않았겠나. 누구를 만난 거냐. 네, 이런 의심을 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예. 접견을 하는 도중에 그 교정 직원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접견 내용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녹음도 다 하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가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접견하는 건 지극히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아예 이제 진짜 사건 관계자 이를테면 뭐 공범 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증인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접견이 불허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의혹은 제기하고 있고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 측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좀 챙겨주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반 접견이 형식이나 절차에 어떤 위법 사항이 없다면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16일 동안에 12차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입을 맞추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전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세계 혐의 가운데는 결국에는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모든 그 변호 전략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도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가장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마 뇌물죄일 겁니다. 예. 뇌물죄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에서 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걸이라든가 이런 실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걸 다퉈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변호인단도 그런 그 재판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